이번 시간에는 네 번째 시간이죠. 직선의 방정식 공통수학 2입니다.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얘는 굉장히 친숙한 녀석이죠. 직선의 방정식은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뭐 연립방정식이랑 그리고 1차 함수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직선의 방정식의 모양은 ax 플러스 by 더하기 c는 0의 형태, 그리고 이거를 y는 꼴로 정리를 해가지고 y는 꼴로 해서 y는 뭐 mx 플러스 n의 형태, 이런 식으로 1차 함수의 모양을 바꿔줬었던 거. 결국 직선의 방정식이나 1차 함수의 모양이나 이 두 개는 서로 같은 직선을 그리게 되는 같은 직선을 그래프로 가지는 식이고, 사실상 같은 놈들이다라는 거를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때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보세요.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그래프라고 치고, 여기가 뭐 마이너스 2고 여기가 1이라고 치자. 3이라고 할까? 그러면 이거의 그래프의 식을 구하게 되면 뭐냐면 y는 3분의 1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기 이 부분이 뭘 의미했었냐면 기울기를 의미했었죠. 그리고 1은 뭐예요? y 절편을 의미를 했습니다. y 절편을 써놓을게요. 네, 기울기, 정말 y 절편, 이 정도는 다 알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 기울기는 어떻게 구했었냐면 x 증가량 분의 그리고 y 증가량이라고 했었어요. 그럼 지금 여기 점에서, 그러니까 왼쪽 점에서 오른쪽 점으로, 여러분들 그래프 볼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로 변화하냐? 왼쪽 점에서 오른쪽 점으로 이동을 할 건데, 이 점이 얼마나 좌표들이 변하냐? 이 점의 x좌표, y좌표와 그리고 이 점의 x좌표, y좌표가 어떻게 변하는지는, 자, 수직으로 대각선으로 이동이 아니라 이렇게 x축을 따라 y축을 따라 이동한다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래프가 변화하는데, 그때 얘 x가 3만큼 증가를 했고요. 플러스 3. 그리고 y가 1만큼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은 3분의 1이다. 그래서 기울기는 3분의 1이고, y절편은 뭐예요? y축과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좌표, 거기가 y절편이었잖아요. 그쵸? 다시 만난 점의 y좌표 0,1, 즉 여기 그 좌표의 y좌표가 바로 y절편을 의미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냥 다 해줄게요. 자, 기울기 A라고 했을 때 기울기가 0보다 클 때는 지금의 그래프와 같이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였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작을 때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거였어요. 기울기가 0보다 작을 때, 즉 음수일 땐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프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자, 그러면 여기 y는 3분의 1x 플러스 1이 지나가는 점들은 있잖아요. 여기 이 점들 있지. 여기 위에 있는 이 점들. 여기에 있는 점의 좌표들을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하게 됐을 때 뭐가 나온다? 0이 나온다는 겁니다. 맞죠? 맞죠? 다시 0이 나온다가 아니라 성립하죠. 식이 성립하죠. 네. 0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식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러면 x에다가 여기 이 점은 뭘 지나가냐면 뭐가 있을까? 6, 한번 x에다 6 집어넣으면은 6 대입했을 때 3이 나온다, 요거거든요. 6,3을 지나갑니다. 그럼 6,3을 여기다 대입하면 식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성립해야 된다고, 성립이. 그죠? 그러면 y에다가 3 집어넣고 x에다가 여기다 6 집어넣으면 2 더하기 1 하니까 왼쪽도 오른쪽도 3이 나오는 거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립하게 된다. 좌변과 우변이 성립하게 된다. 네. 그리고 얘를 좀 식의 그 모양을 변화를 줘요. 얘를 직선의 방정식. 지금 얘는 1차 함수의 모양이잖아.
그럼 직선의 방정식의 모양으로 만들어주게 되면은 양변에 3을 곱하게 되면 3y는 x 더하기 3이 되고 x 빼기 3y 더하기 3은 0의 형태, 이런 식으로 중학교 때는 얘가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들었을 겁니다. 자, 근데 y는 3분의 1x 플러스 1, 요 식과 이 식은 앞으로 둘 다 직선의 방정식이고요. 얘는 앞으로 우리는 일반형이라고 배울 거고, 그리고 얘를 표준형이라고 배우면 됩니다.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둘 다 직선의 방정식인데,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은 이렇게 쭉 나열한 형태, 끝이 0으로 끝나게 되겠죠? 그리고 얘는 y는 꼴, 즉 1차 함수의 형태, 얘를 표준형이라고 부를 겁니다. 알겠죠? 이런 단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형에다가 6,3을 대입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 즉 이 식에다가 6,3을 대입하면 0이 성립하게 된다 라는 거죠. 이걸로 의해서 그려진 이러한 직선들의 위에 있는 점들을 하나하나 대입하게 되면 0이 성립하게 된다라는 거를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기초부터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자, 6,3 말고 또 뭐 있을까? 뭐 12,5 해볼게요. 12,5를 자, 12,5를 여기다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2 빼기 15 더하기 3, 얘는 뭐가 나옵니까? 0 나오죠? 그러면 12,5는 이 점 위를 지나가는 거야. 이 그래프는 12,5를 지나간다라는 거죠. 그럼 아무거나 한번 넣어볼게요. 2,1 지나가나 해볼게요. 2,1 여기다가 넣어볼게요. 1 빼기 6 더하기 3, 얘는 뭐가 나와요? 0이 안 나오죠. 뭐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2가 나오잖아. 그러면은 이 직선은 2,1을 지나가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네, 요거를 기억해야 돼요. 결국 그 점의 좌표를 넣었을 때 0이 나와야만, 그 직선의 방정식에 집어넣었을 때 성립되거나 0이 나와야만 결국 그 점을 지나간다, 그 그래프가 점을 지나간다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직선의 방정식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잘 지워진다? 네, 새록새록 기억나죠? 이 내용들이. 네, 그럼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 지금 이 공통수학 2 직선의 방정식에서는요, 그 방정식을 구하는 4가지 형태의 식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가장 기본, 일단은 표준형으로 구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마지막 번째 제외하고는. 그래서 1, 2, 3번은 표준형의 형태로 나오게 될 거고, 즉 y는 ax 플러스 b, 그러니까 기울기와 y절편이 있는 이 형태로 나오게 된다는 거고, 얘는 그냥 전개를 그냥 좀 달라요. 얘는 표준형은 아니고 조금 변형된 형태로 나온다는 거. 네, 그러면 뭐 표준형이다 일반형이다 중요한 게 아니라 각각 이러한 식들이 왜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외우고, 그리고 그 식에 대해서 외우고, 그리고 그 식이 왜 만들어지는지, 왜 그렇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증명하는 좀 이야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기울기 그리고 y절편이 주어진대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시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y는 ax 플러스 b에서 시작한다고 치자. 그냥 mx 플러스 n이라고 할게요. mx 플러스 n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는 뭘 역할을 한다? 기울기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n은 뭐예요? y절편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어떤 상황이냐면 기울기와 y절편이 주어진 상태, 기울기와 y절편이 주어진 상태에는요, 그냥 뭐 해주면 돼? 주어진 기울기와 y절편을 그냥 대입을 해줘 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식이 끝나잖아. 직선의 방정식. 얘가 가장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울기와 그리고 한 점이 주어졌대요.
그러니까 그 직선이 지나간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진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식을 봐봐요. 이걸 구할 건데 결국 이 형태로 완성시킬 건데 기울기 얘는 주어졌대. 그리고 지나가는 한 점 주어졌대. 그러면 여기 얘만 이제 y절편만 구하면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 점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 자, y 빼기 y1 그리고 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지. y 빼기 y1은 m 곱하기 x 빼기 x1. 그러니까 지나가는 점의 y좌표를 여기에 대입하고 점의 x좌표를 여기에 대입해서 식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얘는 왜 이렇게 되는 거냐? 자, 보세요. 결국 여기 우리는 지금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상황이잖아, m이. 그쵸?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자. 자,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y는 mx 플러스 n의 형태로 내가 이렇게 모르는 상태. 지금 m은 아는데, 기울기는 아는데 n을 모르는 상태잖아. 그쵸? 그리고 x1, y1이 주어져 있어요. 그럼 이걸 뭐 해줘? 여기에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y1은 mx1 더하기 n이죠. 이거를 n은 꼴로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n은 y1 빼기 mx1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리고 그 구한식을 어디에 대입해? 여기에 n에다가 대입을 해주게 됐을 때 그럼 어떻게 나오냐? y는 mx 플러스 y1 빼기 mx1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y1을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y 빼기 y1은 그리고 여기 mx와 마이너스 mx1을 m으로 모아주면 m x 빼기 x1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있는 y1과 x1에 주어진 좌표를 대입하고 주어진 기울기를 m에다가 대입하면은 식이 완성이 된다는 거죠. 네, 이런 과정에 의해서 두 번째 식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외워줘야 됩니다. 이거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지금 첫 번째, 두 번째는 뭐가 주어졌었냐면 기울기가 다 주어졌었어. 근데 기울기가 안 주어졌어, 여기가. 여기 그러니까 m이 안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만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잖아요. 그쵸?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어떻게 우리가 식으로 나타내냐? 좌표가 이렇게 두 개 증가 나왔을 때 자, 기울기 m은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x1 빼기 x2 y2 빼기 다시 이렇게 하면 큰일 나. y1 빼기 y2 또는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1이면 1에서 2를 빼는 거고 2면 2에서 1을 빼줘야지 아까 내가 한 것처럼 실수하면 된다 안 된다. 여기 2 쓰고 1 쓰고 여기 1 쓰고 있으면 안 된다. 위치는 잘 지켜주자. 그러니까 기울기는 이렇게 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 잠깐 지우겠습니다. 아까 이미 구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떤 게 다 안 주어졌냐면 기울기도 안 주어지고 y절편도 안 주어졌습니다. 기울기도 안 주어지고 y절편도 안 주어졌어. 그러니까 그 전 식이 뭐였냐면 두 번째 식이 y는 y 빼기 y1 그리고 기울기 주었으니까 쓰고 x 빼기 x1이었잖아요. 그럼 지금 세 번째 상황에서는 이 기울기마저 안 주어진다는 거지. 근데 우리 기울기 구하는 방법 방금 배웠잖아요. 여기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 기울기 구하는 방법을 그대로 이 m에다가 대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뭐야? y 빼기 y1 그리고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 해주고 x 빼기 x1을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식까지 완성이 됐어요. 그럼 네 번째 식은 뭐냐? 무엇이 주어져 있대요? 보니까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졌대요. 자, 여러분들 x절편과 y절편 모르는 친구들 있어. 자, 이 그래프로 치면은 지금 x절편은
그래프와 x축이 만나는 이 점. 잘 보이나요, 여기? 네. 그리고 y절편은 그래프와 y축이 만나는 이 점. x절편은 이 점의 x좌표. y절편은 이 점의 y좌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각각 구에서 x절편이 a고 y절편이 b라 했을 때 x 밑에 x절편, y절편 밑에 y절편의 숫자를 써주고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이다 라고씩 써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얘는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자, 그것도 세 번째 공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공식. 지금 아까 했던 이 공식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자, x절편이라는 건요. 결국 얘도 좌표거든요. x절편이 a라고 하면 얘는 a, 0이 돼요. 그리고 y절편이 b라고 하면은 0, b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인 거야. 3번처럼. 그럼 이 점들을 여기 식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요. 자, 내가 이 식을 x1, y1이라고 생각하고 대입할게요. 그러면 y 빼기 0은 자, 0 빼기 a 그리고 0 빼기 a고 b 빼기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x 빼기 a가 되겠죠. 여기가 x1, 여기가 y1, x2, y2예요. 네. 됐죠? 자,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하게 됐을 때 여기다 쓰겠습니다. 정리하게 됐을 때 y는 마이너스 a분의 b x 빼기 a가 되고 전개하면 y는 마이너스 a분의 bx 플러스 b가 됩니다. 그쵸? 네. 그러면 양변에 뭘 곱해? b분의 1을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b분의 1을. 그러면 양변에 b분의 1을 곱해주면은 식이 어떻게 바뀌게 되냐. 자, b분의 y. 그 다음에, 이거랑 곱해주면은 약분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a분의 x 더하기 이렇게 하면은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리고 이 녀석을 이쪽으로 이항시키게 되면 결론적으로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 된다라고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졌을 때는 여러 가지 길게씩 쓰지 말고 그냥 x 아래에다가 x절편, y 아래에다가 y절편 써주고 더한 다음에 1을 써줘라. 그것은 1이다. 이렇게 하면은 직선의 방정식이 완성이 된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네 가지 식들이 처음 여기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기울기와 y절편을 다 알려줘서 한 번에 구할 수 있다가 두 번째에서는 기울기만 알려주고 한 점을 알려줬을 때 식이 이렇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두 점을 지나갔을 때는 기울기 구하는 방법이 지금 여기 나타나는 이 녀석이라서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했더니 두 점이 주어졌을 때 방정식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그죠? 그리고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질 때는 각각 x절편, y절편도 좌표로 바꿔준 다음에 두 점을 지나갈 때의 식인 여기다 대입을 했더니 이렇게 나오고 식 정리하니까 이렇게 변하게 된다. 다 연결이 됐었습니다. 네, 이 스토리 한번 쭉 보시고 이것도 외워야 되겠어요? 안 외워야 되겠어요? 외워야 합니다. 네, 이 식 다 외워줘서 풀어줘야 돼요. 네, 이 정도 해주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좌표축에 평행 또는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이래요. 요거는 여러분들 요 중학교 때도 했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간단히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식이 여기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x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y축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때 한 직선이 x축 위에 점 a를 지나간대. 그러면 있잖아요. 이렇게 지나가잖아. 그럼 얘의 식은 뭐냐면 x축 위에 a를 지나가는 식이라서 x는 a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y축에 b가 있고 y축을 이렇게 수직으로 지나가면 얘는 y는 b라는 식이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각각의 특징들이 무엇이 있냐면, 자, x는 a라는 점의 특징은 무엇이냐? 여기 점들이 보니까 모든 점들의 x좌표가 뭐야? 다 a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모든 점들의 b좌표가 y좌표가 뭐예요? b잖아요, b. x좌표는 계속 다 바뀌어도 거기에 대한 y좌표가 항상 b로 일관돼 있고, 여기 이 직선도 y좌표는 항상 바뀌어도, 이렇게 항상 바뀌어도 x좌표는 a로 일관되게 된다. 오케이? 그리고 y는 b는 y축의 수직이고 x축의 평행인 거 맞죠? x는 a는 x축의 평행이고 y축의 수직인 거 맞죠? 다시, x축의 수직이고 y축의 평행인 거 맞죠? 네, 이렇게 해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잘 이해를 해주고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여기 보게 되면요, 1차 방정식, 이것이 나타내는 도형, 즉 직선의 방정식이죠. 이거 직선의 방정식, 아까 얘기했죠. 방정식의 무슨 형? 일반형은 이렇게 나게 되고, 얘를 직선에다가 이제 좌표 평면에다 옮기게 되면 뭐가 나오니까 직선으로 그려지게 되니까 얘는 직선의 방정식을 부르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설명 한번 쭉 읽어봐 주시고요. 이해가 안 될 부분은 아니니까 앞에서 다 나왔던 내용들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얘는. 알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충학습에 얘를 보게 되면, 이거는 조금 고급 부분, 막 그렇게 고급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건데, 아까 초반에 내가 무슨 얘기했냐면, 자, 직선의 방정식 ax 플러스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있었을 때, 예를 들어 x1, y1을 이 직선이 지나간대. 그럼 여기를 대입을 하게 되면은 여기 계산한 결과가 뭐가 돼야 돼요? 0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죠? 다시 잘 들어보세요. 이 직선이 이 점의 좌표를 지나가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점을 대입했을 때, 이 식에다 대입했을 때 뭐가 나온다? 0이 나오게 된다. 오케이?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1,2를 대입을 하게 됐을 때 왼쪽 식이 0이 된다면, 0이 된다면 그 직선은 이 점을 지나간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맞죠? 이해됐어요? 다시, 이 점이 여기에 들어갔을 때 0이 된다라는 거는 이 직선이 이 점의 좌표를 지나가게 된다. 이 좌표를 지나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요건 겁니다. 자, 그럼 그걸 생각해서 밑에 이 보충학습을 읽어보면요. 자,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 얘와 얘의 교점을 지난 직선 중에서 직선 a'x 플러스 b'y 더하기 c'은 0을 제외한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꼴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 자, ax 플러스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직선이 있고,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은 0이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자, 이 둘을 연립해서 구했더니 예를 들어서 m,n을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오케이? 자,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이 직선도 이 좌표를 지나가고 이 직선도 이 좌표를 지나간다는 얘기죠. 두 직선이 공통으로 지나가는 이 점, 여기가 m,n이 된다라는 거고, 근데 이 점을 지나가는 직선은 너무나도 수없이 많게 되거든요.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너무 많아요. 그쵸? 그러면 각각의 지나가는 직선들을 구할 수 있는 방정식이 있게 되는데, 특정 하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 이건 어떻게 생겼냐면 얘와 얘 있죠? 그거를 합칩니다. ax 플러스 by 더하기 c 더하기 여기다가 a'x b'y 더하기 c' 합친 다음에 그 앞에다 뭐 붙여줘요? k를 붙여주고 뒤에다 0 쓰잖아요.
그럼 그 식을 정리하면 얘도 어찌됐든 어떤 꼴이 나오겠어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ax 플러스 by 더하기 c는 0의 형태로 정리가 되겠죠. 그쵸? 근데 왜 이게 대체 왜 이게 이 점을 지나가는 수많은 직선들의 방정식이 되냐? 아까 얘기했죠. 자, 1,2라는 점을 여기에 대입했을 때 왼쪽의 식이 0이 나오게 됐을 때 이 그래프는 1,2를 지나간다 라고. 그쵸? 자, 그럼 봐봐. 여기 식에서 m,n을 여기다 대입하면 얘가 이걸 지나간다고 되어 있었잖아. 그쵸? 얘와 얘의 교점의 좌표가 이거니까. 그럼 대입하면 여기 뭐가 되겠어요? 이걸 여기에 대입하면 0이 나올 것이고 이것도 여기에 대입하면 0이 나오는 건 자명한 사실이죠? 그럼 이 식을 지금 여기다 갖다 놨고 이 식을 여기다 갖다 놨기 때문에 지금 교점인 무엇을 m,n 얘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 점을 대입하게 되면 이 식과 이 식에 대입하면 뭐가 나와요? 0이 나온다며. 여기서 0이 나온다며. 그쵸? 그러면 0 더하기 k 곱하기 0은 뭐예요? 0이니까 결국에는 이 식을 정리한 이 녀석도 m,n을 여기다 대입했을 때 0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은 교점의 좌표 m,n을 지나가게 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을 만들어내는 방정식이 된다라는 얘기죠. 이해됐죠? 네. 한 번 더 들어보면서 이해해보세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봤는데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네 가지의 식을 다 외워야 되고 각각의 스토리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알겠죠? 네. 됐습니다.